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천부경, 중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간이 짧아서 설명을 다 못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아홉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홉구는 우리가 중경 두 번째 줄에 대삼합육 생칠팔구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경에는 1에서 10까지가 나왔는데, 그 중경에서부터 이제 6하고 4, 7, 8, 9 이런 숫자 개념이 나옵니다.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고 1에서 10까지 이제 가는 여정의 한 과정으로서 이해를 하시고, 그와 결부된 것은 이제 후대에 내려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휘, 단어 이런 걸 이제 활용을 해서 개념을 창출한 거기 때문에, 일단 7, 8, 9에 대한 개념을 순서 6에서 6에다가 하나, 둘, 셋을 더하면 6, 7, 9가 6, 8, 9가 된다 하는 개념으로만 가볍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천부경 공부하는 데에서는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 관련된 개념을 좀 이해를 하면 더 깊이 생각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구를 보충 설명을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이 나오고 요 9. 오늘 이제 아홉구는 많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창칼인 삐친 별과 세을의 합이다. 그래서 칼 종류도 많고 새 종류가 많다는 뜻으로 한자 원래 뜻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말 사자성어에도 이런 거 있다고 그랬죠. 10중, 8구. 그래서 10 가운데 8, 9은 거의 다 많다는 뜻으로 이렇게 쓰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다는데 뭐가 많으냐, 칼 종류, 요 칼 종류하고 또 새, 요건 한액이죠. 새을, 새의 모습을 이제 이렇게 합해서 많다는 뜻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부천이니 부족이니 부용, 부사 이런 게 이제 그 뒤로 많은 선현들이 그 개념을 아홉구를 살려서 많은 개념을 창출했죠. 뭐 구중궁골, 구일목 이런 사자성어도 있고 구사일생, 구곡간장, 구만리장천. 근데 특이한 게 이제 구간조가 또 있어요. 구간조. 지난 시간에 말씀은 못 드렸는데, 새 종류, 이 새 글자 아닙니까? 여기 새 중에 구간 9개의 벼슬을 한 새라 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 구간조가 사람 말 흉내를 그렇게 잘 낸답니다. 일반적으로 앵무새에 대해서는 많이들 이제 아는데, 이 구간조에 대해서는 잘 모를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아홉구, 구간조. 그러니까 9구, 많은 벼슬을 할 만한 새다. 이 사람의 말을 흉내를 곧잘 내니까 어디 가도 행세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구간조도 이제 반려동물의 하나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사람하고. 그래서 이 구간조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구자, 이 새가 이 고대로부터, 새라는 것은 우리말로도 새롭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보니까 솥대가 있죠. 솥대, 이렇게 장대 위에다가 이렇게 새 모양을 해가지고 솥대를, 옛날 고조선 시대 고대인들이 자신들의 그 태양의 후손이라 그런 뜻에서 그 태양 안에 삼조고도 세 발 달린 새를 상징적으로 놓고 문양으로 삼아서 삼조고. 그리고 고대인들은 이렇게 길게 장대 위에다
이 솥대를 세운 것은 말하자면 민중 많은 백성들의 그 희망과 염원을 이제 담은 솥대다 해서 아주 고대로부터 이런 것이 곳곳에 흔적이 남아 있고 지금도 각 지방에 가보면 이 솥대 마을이라고 해서 이 솥대를 장려해 가지고 우리 전통적인 조상님들의 혼과 넋을 기리는 그런 그 장소가 많이 있어요. 그냥 한번 그 관광 삼아서로도 한번 돌아보면 많은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새라는 것은 하늘을 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두 발에 두 손에 그 동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물론 생각의 어떤 나래를 핀다고 하잖아요. 새를 닮아서 결국은 비행기를 발명을 해가지고 가고 싶은데 다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 새라는 그 동물은 우리 인간에게 많은 그 영감을 준 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자님도 봉황새 그 봉황새가 나타나면은 성군들의 그 치세 백성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치세를 상징하는 새가 봉황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봉황새는 현재도 대통령의 그 상징물로 그 봉황새를 이렇게 양식을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새는 우리 민족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것이 결국은 이 아홉구에 새을이 있다는 거 이걸 이제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이 구자가 보통의 숫자로만 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솥대 문화, 이 솥대도 요거 사람자 같죠? 한자도. 근데 시옷, 오자 이게 높다는 뜻도 되고 요것도 높이 솟아오른다는 그 형상을 또 따가지고 이런 문양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솥대 문화는 내 몸속에 있는 우주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우주 광명을 향해서 내 마음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건 이제 구글 이미지에서 그 따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형상이다.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자료가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한번 탐색을 해보면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운삼사 성화노치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 움직일 운, 삼사, 천지인 삼극이 운행하여 사방, 요거는 사는 사방, 사계절을 이루면서 오행, 성환오칠, 일단 뭐 5와 7을 이루고 고리를 맺는다 하는데 언뜻 생각들을 할 수가 없죠. 그 의미를. 그래서 천부경이라는 게 또 집약을 한 80일자로 집약을 했기 때문에 뭐 오행, 칠성 이렇게 했는데 성과 행을 생략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80일자를 맞추려고.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오칠을 단순한 오칠이 아니라 오행. 왜냐면 움직인다는 것은 상당한 그 어떤 그 인식의 하나의 그 차원이거든요. 말하자면 이 천지가 움직인다, 운행한다. 그래서 많은 별들이 움직이고 해와 달이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했는데 해는 고정불변이고 그 주위를 많은 위성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과학적으로 그걸 이제 발견해낸 거지만 하여튼 옛날엔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고 사람도 움직여 살지 않습니까? 동물이니까 움직일 동자 동물이니까 식물은 이제 가만히 그 한 곳에 뿌리를 내려서 살기 때문에 정적이지만 동물은 4발, 2발, 또 날개 이런 게 있어서 움직이면서 산다는 그 의미가 아주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운행한다. 천지인이 운행하는데 얼로 사방팔방 그죠? 대지 땅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룬다. 뭘 이루어서 고리를 이룬다. 가마비가 오행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행.
이 지구를 이루고 있는 그 속성을 보면 우선 오행하면 뭐예요? 물, 불, 그죠? 나무, 쇠, 흙. 그죠? 지구가 흙 속이 흙으로 돼 있잖아요. 그 속에 이제 쇠도 있고 또 화산, 불 기운이 또 솟고 또 물이 샘솟아서 물 대하를 이루고 또 그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자라고 이런 5가지의 그 오행이 가장 그 당시 이제 우리 인류의 그 말하자면 감각을 띄우게 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행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음양오행, 음양오행에 대한 그런 성각을 가진 분들이 결국은 많은 철학이나 사상을 후대에 전파를 한 겁니다. 그리고 7은 뭐냐? 하늘을 보니까 밤하늘이죠. 낮에는 뭐 보이지 않잖아요. 태양빛이 있으니까. 근데 밤이 되니까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유독 7성 7개의 별이 딱 있는데 그 앞에 북극성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북쪽이라는 그 항상 그쪽에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에 북과 마주보는 건 남이고 북에서 오른쪽에 동, 왼쪽에 서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이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타거나 또 이렇게 육지를 갈 때 밤에 방향을 잃어버릴 때는 하늘을 보면 북극성과 북두칠성이 있는 곳이 북쪽임을 알면 동서양 남북을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 이제 지혜가 발달이 된 거죠. 인류가. 그래서 5, 7은 간단한 숫자인 것 5개고 뭐 7개고 이런 아주 아주 원초적인 그 개념을 떠나서 그와 관련된 것이 바로 오행이고 칠성이다.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이룬다.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운행을 하면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천착을 해봐서 우리 인류 문화 역사에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서 연결고리를 이렇게 지어보는 거죠. 그런 데 있어서 그 하늘에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일 운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금년은 또 이민년이라고 해서 2022년 나라의 운세가 어떠니 좋으니 나쁘니 이런 것도 많이 논란이 되고 또 천운 하늘이 준 운세 또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기운 기운이 있다 없다 거기에 따라서 또 사람이 병약을 하거나 또는 건강한 체질을 만들거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다오다는 착과 군사군의 합자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군이 가고음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 운이다. 군사력 옛날부터 군사력 군대가 강하면 전쟁을 해도 정복을 하니까 백성들이 살기가 좋았잖아요. 근데 무력으로 하는 수도 있지만 무력이 안 하고 또 이렇게 관용으로 포용하는 그런 또 성군의 정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사력이 국군을 좌우한다. 이런 오늘날도 보시면 여기 구글에서 자료를 뽑은 건데 2019년 세계 군사력 미국이 1등이고 러시아 2등, 중국이 3등, 4등이 인도, 5등이 이제 프랑스, 6등이 일본, 7등이 대한민국이에요. 영국이 이제 8등, 터키가 9등, 독일이 10등, 10위, 북한이 11위. 근데 이제 이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해서 또 이제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앞에 있는 나라들이 다 핵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만큼 군사력이 강해서 세계를 이제 말하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핵무기는 없어도 또 7위에 랭크가 돼 있는 거 보면 우리나라 육해공군이 다른 나라 비해서
못지않게 강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육군 또 바다의 해군 하늘을 나는 공군 육해공 이 군사력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나라의 그 국력이 대비가 되죠. 이런 것에 이제 국방을 대비해서는 기본 조건이 잘 갖춰져 있어야죠. 예, 이런 걸 한번 해서 국군 이 운이란 건 군대의 영향력이다. 그러니까 꼭 현대는 군사가 뭐 강하다 이런 것보다도 군인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인 정신. 그 나라에 대한 충성심 같은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근본적으로. 그런 걸 이제 요 다음에 보면 또 알 수가 있어요. 군은 덮을멱과 수레거, 수레거는 두지와 펼신, 신은 가운데 중과 한일, 중은 사람과 세울곤이냐 합. 결국 사람이 중심 잡고 끝에 움직여 가는 것이 운이다 하는 얘기예요. 천운이고 국운이고 기운이다. 그러니까 수레거의 이제 덮을멱. 수레는 군대에서는 그 군량미나 군수물자를 포장하거나 위장을 해서 움직이거든요. 이동할 때. 그러지 않으면 그게 노출되면 그 집중 공격을 받으면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첩보 전쟁을 한다고 그러냐. 첩보. 비밀이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비밀이 누설되거나 공개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덮는다는 덮을멱자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레거는 펼신자 두지 바퀴 두 양바퀴로 쫙 펴서 물건을 실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수레거고 또 펼신은 가운데 요 가운데 중과 한일 그래서 중심을 잡고 일정한 그런 그 비율로 해야 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펼신은 또 중은 사람 가운데 사람과 세울곤 사람이 뜻을 세울 때는 중심을 잡는다. 또 중심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심이 기울어지거나 모자라면 자빠지고 맥을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 중과 사람과 세울곤 사람이 뜻을 세운다는 게 가장 근본 핵심이 바로 움직일 운자에 있고 운자에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걸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근데 행운도 있고 비운의 주인공 뭐 그런 것도 많잖아요. 운이 슬픈 운 그런 것도 있죠. 이런 걸 다 극복을 해가야죠. 그래서 일례로 이제 수레거 같은 거 보면 이 수레거 안에 양 두 바퀴를 여기다 그냥 쭉 펼쳐서 물건을 실게끔 이게 수레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수레를 먼저 만들었겠죠. 그런 걸 보고 문자로 집약을 해서 발명을 했다고 해도 되겠어요. 그다음에 펼신자. 펼신은 중과 한일. 중심 잡고 한결같이 고르게 펼 수 있다. 펼신. 그래서 상하, 좌우를 다 고르게 뜻을 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뜻이나 모든 것을. 그래서 중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한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구체적인 예가 군은 덮을멱과 수레거 합자라고 해서 식량을 덮어 가리고 이동하는 이게 위장하는 간에 이런 그 군 탱크를 위장을 해서 하고 또 삼국지에 유명한 제갈령 공명 이분도 이 부채가 유명하잖아요. 그 삼국지에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유독 제갈 공명만 부채를 딱 갖고 이렇게 있어요.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부인이 당신은 젊기 때문에 이 제갈 공명이 35세 때부터 군사 역할을 했거든요. 총나라. 그래서 그 유비 현덕은 60세 가깝고 50세, 55세 나이 차가 있고 그 주변에 유비, 장비, 관우 다 그 비슷한
삼형제 아닙니까? 유현덕의.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뭐 군사 작전을 쓸 때 이게 얼굴 표정이 자꾸 나타나니까 그게 이제 부인이 볼 때는 안 좋다 생각을 해서 부채를 표정을 가려라. 너무 얼굴에 그 표정이 나타나면 상대방이 그 읽어버린다. 그런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유명한 그 군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갈공명의 그 지능과 예지력은 그분의 타고났다고 하지만 그 부인의 조언, 부인의 부덕을 받아서 했다는 거. 이게 이제 감춘 거죠. 자기의 모습을. 이게 얼마나 정치에 중요한 겁니까? 성질 난다고 욱하고 하고 하다 보면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는 올바른 정치인도 안 되고 그건 패도 정치. 그냥 막 그건 못 쓰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참고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3사로 가죠. 운삼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삼은 바로 천지인, 삼태극. 말하면 사람, 땅, 하늘 이렇게 해서 삼태극이 조화된 모습. 이건 영원한 그 조화를 의미한답니다. 삼은 한일 두이, 하나는 태극, 둘은 음양. 그다음에 이제 삼은 천지인 삼재. 삼재를 우리 이제 조상들이 소중히 생각했던 개념이죠. 그다음에 사는 동서남북. 이 현대 지구를 봐도 이 북이 기준이 되고 북이 기준이면 동, 서, 남. 이 동서남북 방위를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사방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그 모습을 삼사라고 아주 간략하게 축약을 한 거죠. 그다음에 넉사. 우리가 흔히 쓰는 넉사는 사람 뜻하는 큰 입구와 어질다는 인의 합자가 넉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진 사람이 사는 곳이 사방이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남쪽이나 북쪽이나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진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요거는 이제 어질다는 건 어진 사람 발인 해갖고 창과 갈고리, 요거는 창이고 요건 갈고리인데 이걸 함부로 쓰면은 흉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과 갈고리는 어질게 좋은 일에 그 쓰라게. 그게 농사 활동, 농사나 수렵, 어로 활동에 쓰는 거지 사람을 해치거나 전쟁의 무기로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또 가치관이 들어가 있죠. 사람자도 마찬가지고 이거 창과 칼, 창과 칼을 함부로 쓰지 말라. 그래서 딱 이게 접촉을 시켜놔 가지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어진 사람이 많은 게 사방이다. 그래서 뭐 사자도 여러 가지 좋은 개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난번에 했고, 그다음에 성, 일을성은 칼, 요 칼과 갈고리, 창이 합쳐. 요 갈고리 이제 변형이죠. 창과 요거 또 칼과 창과 자, 그리고 갈고리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기구를 가지고 농사를 할 때나 뭐 고기를 잡을 때나 다 목적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구를 가지고 또 이런 모습 칼도 종류가 많죠. 요 갈고리 같은 거, 호미, 쟁기, 삽 이런 거, 창도 여러 가지죠.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그동안 인류가 많은 발전을 하고 진화를 한 거는 바로 이런 도구,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 발명해낸 도구로 이루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은 구슬옷과 외톨이경의 합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듯이 이렇게 쭉 꿰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고리 환이라고 그래요. 옥고리 환. 이 하나하나는 이제 이렇게 외톨이 경인데 그걸 실로 줄로 이렇게 엮어서 옥고리를 맺는다. 그래서 연결고리라고 그러잖아요. 연결된 거. 그래서 성환오칠 하면은 바로 오행과 또 칠, 하늘의 북두칠성과 연관해서 우리 운행을, 천지 운행을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오칠에 대한 정확한 건 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